네, 자, 반갑습니다. 자, 목소리 잘 들리시는 분들은, 네, 1번 찍어주세요. 네, 자, 어서 들어오세요. 자, 2018년 12월 6일, 자, 오늘 목요일, 네, 저녁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처음 오신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네, 어서 들어오세요. 네. 자, 오늘 이제 뭐 오늘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장중에 좀 하락을 했습니다. 네, 코스피는 뭐 1.5% 정도까지 하락을 했었고 코스닥은 오늘 3%까지 이제 하락을 했었거든요. 이제 저녁 방송은 이제 먼저 저녁 방송부터 안내를 좀 해드리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 저녁 8시에 이제 30분에서 1시간 정도씩 이제 저녁 방송을 이제 매일 이렇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을 할 겁니다. 저녁 방송에서는 이제 어떤 얘기들을 다룰 거냐면, 이제 그날 이제 장 마감 시황도 얘기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주식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심리가 안정이 되셔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에 이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그 시황에 맞는, 시장 상황에 맞는 기법 강의라든가, 시황 분석, 그리고 뭐 외국인의 수급이라든지, 그리고 동향, 종목들 동향 분석들을 쭉 해드릴 거니까, 꾸준하게 저녁 방송을 참여하시면, 네, 다 무료 방송입니다. 참여하시면, 네, 큰 도움들이 되실 겁니다. 네, 자, 어서 들어오세요. 자, 먼저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증시가 좀 하락을 해서 좀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이 증시부터 오늘 먼저 체크를 해드리고 하락 원인이 뭐였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하시면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부분에서는 이제 어떤 자리에 있는 종목들, 매수 맥점, 어떤 종목들을 공략하셔야지 수익이 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네, 설명을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먼저 여기 오늘 이제 증시부터 먼저, 네,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하고 이제 코스닥 지수가 오늘 하락을 했는데 어제였죠. 어제 그 화요일 날 미국 증시가 3% 이상 급락을 했었는데 그 다음에 열린 우리나라 증시를 보면 별로 안 빠졌어요. 코스피 지수는 뭐 0.6% 정도에서 끝났고 미국이 3% 거의 4% 가까이 급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고객 선생님 어서오세요. 네, 그 어디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제 1%까지 밖에 안 빠지고 잘 끝났거든요. 또 이제 시초가 대비 양봉을 이제 양봉으로 마감을 하면서 어제는 잘 끝났어요. 그리고 어제는 이제 미국장은 이제 하루 이제 휴장을 했었죠. 잠깐 쉬고, 미국장은 쉬었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그 시초가는 뭐 큰 급락은 아니었는데 아침에 이제 속보가 좀 나왔었는데 어떤 속보였냐면 그 뭐 중국의 이제 화웨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뭐 통신 장비 업체인데 이게 좀 말이 많잖아요 요즘에, 그죠? 무슨 보안 우려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들을 아마 기사를 통해서 다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중국 화웨이 뭐 회장 딸이 캐나다에서 체포돼 가지고 지금 미국으로 지금 인계가 되고 있다는 이제 그런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또 이제 미국의 무슨 국채 금리가 뭐 장단기 금리 역전됐다 이런 이제 뭐 그래서 경기 둔화를 우려한다는 이제 그런 언론 플레이 성격의 이제 그런 뉴스들이 이제 부정적인 뉴스들이 나오다 보니까 개인들이 아침부터 장이 끝날 때까지 좀 투매에 나섰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많은 양들이 나왔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개인들이 아무튼 이렇게 투매를 오늘 좀 했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그래서 증시가 좀 하락을 했는데 지금 이제 그 먼저 요거부터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 미국에서 중국 화웨이 회장딸 CFO라고 해서 재무 책임 담당자인데 뭐 화웨이의 무슨 승계 1순위 뭐 하여튼 굉장히 뭐 좀 높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지금 미국에서 체포를 했거든요. 뭐 이란 제재 그쪽을 위반한 혐의로 그렇게 했는데 주식을 이렇게 하시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주식이니까 경제랑 밀접한 관련이 있고 경제는 뭐 돈의 흐름이라든가 뭐 그런 것만 이제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실제로는 이제 돈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는 돈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특히 지금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미중 무역 전쟁이라는 걸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크게 보면 결국에는 미국이랑 중국이랑 패권 다툼을 이제 패권 다툼을 하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이제 그거의 일환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주식을 하다 보면 한마디로 이렇게 뭐 정치, 뭐 외교, 안보 이런 것들이랑 엮여서 증시가 영향을 받는 경우들이 자주 있는데 오늘 지수 급락은 한마디로
이제 그런 이제 정치적인 뭐 미중 패권 다툼 네, 그런 거의 일환으로 오늘 증시가 하락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그렇게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저는 봐요. 잠시만요. 네네. 지금 이제 그 미국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미국이 이제 중국 그 화웨이 그 회장 딸을 그 체포한 거는 저는 그렇게 봐요. 일반 개인들은 오늘 이제 개인이나 뭐 이제 주식 참여자들은 이 기사를 가지고 굉장히 이제 부정적으로 봤겠죠. 미중 무역 전쟁이 뭔가 잘못 틀어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하락을 했겠죠. 이거를 굉장히 안 좋게 해석을 하는 건데, 제가 월, 화, 수 공개방송 3일 동안 미중 무역 전쟁의 그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드렸어요. 제가 미중 무역 전쟁 본질에 대해서 공방에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드렸던 원인은 뭐였냐면, 불안해하지 마시라고요. 미중 무역 전쟁의 본질은 뭐냐면 미국이 중국을 누른 거예요. 뭐 중국이 잘못도 많이 했죠. 여러 가지 뭐 기술을 도둑질한다든지 뭐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미국이 중국을 이렇게 미중 뭐 관세 같은 걸 부과하면서 중국의 경제를 압박을 했고, 중국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 나라의 기업들도 많이 지금 부도가 나고 있고 그런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G20 정상회의에서 미중 무역 협상을 또 정상회담을 가졌고, 중국이 미국한테 뭐 1조 달러가 넘는, 우리나라 돈은 1000조 원이 넘는 아주 큰 돈입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을 넘는 큰 돈인데 그런 것들을 양보하기로 했다고 약속도 했고,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언론에서는 미중 무역 협상을 휴전이라고 얘기했지만 휴전이라고 보기보다는 항복이라고 봐야 되는 게 맞다라고 공개방송 때 얘기를 많이 해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화웨이 회장 딸이 이제 체포된 것 때문에 이 미중 무역 협상이 틀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시는데, 이거를 조금 이제 그 떨어져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떨어져서 보면 미국이 중국을 지금 압박하고 있는 거거든요. 중국이 미국한테 완전히 숙였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협상할 때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중국한테 뭐를 해주기로 한 건 없어요. 일방적으로 중국이 미국한테 농산물도 즉시 수입하고 자동차 관세 없애기로 하고 약속을 많이 했거든요. 그거를 빨리 지키라고 미국이 바로 그냥 그 다음 날부터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어요. 이건 뭐겠습니까? 화웨이 회장 딸을 그렇게 한 거는 압박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미국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누구랑 중국이랑 이제 거의 협상을 했는데, 그러니까 중국을 눌러야 돼요. 근데 이제 90일 동안 유예 기간을 주긴 했는데 중국한테 시간을 많이 주고 생각할 시간을 많이 주면 쟤네들은 공산당이거든요. 공산당들은 잔머리를 많이 씁니다. 중국은 공산당입니다. 정당하게 뭔가를 하기보다는 뭐 밀거래라든지 하여튼 그렇지 않습니까? 공산당들 하는 거 보면 이제 약속을 안 지킬 수 있으니까 최대한 빠르게 지금 그 자기들이 받기로 한 걸 가져오려고 압박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말로 했죠. 재무장관 트럼프 대통령들이 뭐 트럼프 대통령이라든가 미국의 고위관리들이 압박을 했는데 요번에 행동을 취한 거죠. 화웨이가 실제로는 그게 뭐 군사장비 업체라는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 회장이 그 중국 정보부 무슨 그 하여튼 고위 장군 출신인가 그래요. 그 회장 딸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사람이겠죠. 그냥 그걸 왜 체포했을까요? 압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객관적으로 미국이 중국한테 굉장히 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확실하게 일 처리를 해야 나중에 중국이 딴소리를 못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미국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뭔가 받기로 했거든요. 그럼 그걸 받으려면 빨리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최대한 압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미국이 잘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여기서 여러분들 어정쩡하게 그냥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그런 식으로 만약에 그 미중 협상을 이거를 무역 협상을 마무리를 지면요, 중국이 나중에 딴짓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도 요번에 작년에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사드 보복받고 우리 얼마나 중국 사람들한테 정말 자존심 상한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정말 지금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있으시건 없으시건 간에 객관적으로 보시면은 미국이 중국한테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미국이 빨리 그렇게 더 잘해가지고 그냥 미중 무역 협상 확실하게 매듭 짓고 증시 폭등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반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언론에서 이제 하는 그런 우려 섞인 이제 그런 기사들만 보시고 얼마나 또 오늘 주식을 던지셨고 힘들어하셨겠어요. 10월 말일까지 급락이 들어왔었고 11월 달엔 그래도 개별주들이 좀 올라와서 회복되고 있었거든요. 여기에서 양봉 한두 개씩 나오면 그 물렸던 개인 투자자들이 본전을 찾아가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개인들이 많이 기대를 했을 텐데, 여기에서 오늘 코스닥이 또 3% 이상 급락을 해버리니까 개인들은 또 얼마나 망연자실 하시겠어요. 예, 많이 심리적으로 개인들이 힘드실 거예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생각을 한번 더 해보세요. 미국이 지금 잘하고 있는 거거든요. 미국이 그렇게 빨리 끝내줘야 1년 내내 2018년도 1년 내내 지속됐던 미중 무역 전쟁 이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올해 왜 수익 내기가 힘드셨냐? 저는 정말 여러분들 탓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조정이 길어지게 된 이유는 저는 제가 보기엔 미국의 잘못이 아니고 중국의 잘못이에요. 쟤네들이 잘못했거든요. 뭐 기술 도둑질하고 스파이 보내고 별의별 짓 다 했잖아요. 우리한테 그 깡패짓 하는 거 보세요. 전 정말 그런 거 생각하면 개인적으로 화가 나거든요. 근데 중국이 6월 달에 그때 미국한테 협상을 잘 자기들이 잘못한 거 인정하고 끝냈으면 이렇게까지 안 왔단 말이에요. 자꾸 버티고 뭐 이상한 소리하고 뭐 보복하겠다 막 그렇게 하니까 이게 자꾸 길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걸 빨리 끝내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빨리 중국이 확실하게 미국한테 숙이고 약속한 거 빨리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압박하는 차원이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다 성인이시니까 생각하시고 판단하는 게 다 다를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고생하신 주식하시면서 고생하신 이유는 중국 애들이 너무 버텼기 때문인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미국 중국의 화웨이 회장딸이 구속된 것 때문에 오늘 증시가 하락한 건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너무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미국이 잘하고 있다. 미국이 확실하게 매듭을 져줘야 이 문제가 다시는 증시에 조정을 주지 않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여기서 어영부영 그냥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술에 물 탄 듯, 뭐 물에 술 탄 듯 이렇게 어영부영 넘어가서 또 중국이 또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 또 배째란 식으로 나오면 나중에 또 증시 폭락할 거 아니에요. 그건 진짜 큰 문제가 되거든요. 지금 확실하게 매듭 짓는 게 좋습니다.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증시 하락한 거를 너무 마음에 두지 마세요. 정말 중요한 건 마음이 편안해야 되고, 그리고 지수에 연연하는 것보다는 종목을 여러분들 지금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시황은 여기까지 얘기를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여기에서 뭘 또 뭐 하나만 더 체크하겠습니다. 아시아 증시하고 지금 유럽 증시 차트를 좀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만 하락한 거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건 중국 증시 있죠. 오늘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중국은 한 5% 10% 폭락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말 이게 미중 무역 협상이 틀어져 가지고 언론에서 그 이상한 소리 하는 것처럼 이게 확전이 돼 가지고 난리가 날 것 같으면 중국은 오늘 5% 10% 급락하고 전저점 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중국 상해지수가 1.6%밖에 안 빠졌어요. 그리고 전저점을 깬 게 아니고요. 그냥 요 정도 추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아직은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자리예요. 그리고 공방 때 말씀을 드렸지만 외국인이 여기서 매집을 참 많이 해놨습니다. 대량거래예요 이거. 중국이 별로 안 빠졌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 코스닥은 3% 이상 급락했죠. 우리나라 주식 하시는 분들이 오늘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코스피 지수를 잠깐 보시면 이렇게 하락해도 종목으로 보시죠. 종목으로 해석하시면 되는데, 이걸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0월 달에 급락했다가 11월 달에 조금 회복이 됐는데, 여기에서 양봉 하나만 더 나오고 하나 더 나오면 조금 손실난게 회복될 거라고 좀 기대도 좀 했는데, 이런 식으로 급락을 하니까 전저점을 또 깨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불안감들 때문에 오늘 주식들을 많이 던지셨을 거예요. 네.
마음들이 많이 힘드셨겠죠. 네, 그래서 던진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건 이거 보이세요? 코스피 지수인데 어제 공방 때도 설명 많이 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이걸 분석을 해보면 수급을 분석해보면 외국인도 사고 기업 오너들도 주식을 사고, 제가 이거 계속 강조하거든요. 이 멘트를. 외국인도 주식 사고 워렌 버핏도 주식 사고 뭐 기업 오너들도 주식 사고 다 주식을 사요. 메이저 세력, 잔챙이 세력도 다 주식을 사거든요. 근데 개인들만 팔아요. 근데 도대체 이 늘어나는 이 거래량은 도대체 누구죠? 개인들이 이 주식을 다 받는다고요? 오늘 투자자별 매매 종합을 보면 외국인하고 기관 순매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개인이 다 받은 것 같죠? 근데 사실 그렇지도 않단 말이에요. 그거는 눈에 보이는 데이터고, 실제로 외국인은 그럼 오늘 주식을 한 명도 빠짐없이 다 팔았겠어요? 분명히 산 사람도 있는데 산 사람은 뭐 샀을까요? 뒤에 가서 또 얘기를 좀 해드릴 건데, 거래량이 지금 막 늘어나면서 누구는 주식을 엄청나게 지금 사들이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그리고 왜 당사자인 중국 상해지수는 1.6%밖에 안 빠졌을까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우리나라만 빠진 게 아니라 대만, 홍콩, 뭐 일본도 다 빠졌는데 대부분의 나라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지금 바닥을 지나고 있습니다. 뭐 일본이라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 이제 대만 지수인데 대만도 지금 뭐 하냐면 바닥을 다지고 바닥을 통과하고 있어요. 여기서 세력들이 지금 이제 매집들을 좀 더 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 홍콩 H지수, 항생지수 보셔도 그렇고요. 저점을 높이면서 바닥을 지금 이제 통과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보시면 열심히 바닥을 다지고 있죠. 여기는 신고가 내놓고 살짝 눌린 거니까요. 네,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한마디로 중국이 1.6% 정도밖에 안 빠졌는데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그거에 맞춰서 끝났죠, 대략. 근데 이제 비싸게 끝났는데 코스닥이 지금 3% 이상 급락했다는 거는 개인들이 오늘 특히 개인들이 아주 민감하게 반응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 늘어난 거래량들을 자꾸 주시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종목이 중요한데 종목 얘기 조금 뒤에 할게요. 이렇게 이제 전 세계 증시 포함해서 이제 바닥을 이제 지나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세력이 이제 마지막 매집을 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거래량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요거를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소형주들이 코스피에, 이건 소형주입니다. 대형주가 아니고 코스피 소형주예요. 오늘 우리 방 회원분들한테 제가 시황을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렸는데, 여러분들 코스피 지수하고 보통 코스닥 지수만 보시죠. 근데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를 요구하고 코스피 소형주 차트하고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간단하게 설명하면 여기 떨어질 때 잠깐 멈췄던 10월 중순 여기 있죠. 요거를 개인들이 매물대라고 지금 많이 생각들을 하시는데 요거를 설명할 시간이 될까요? 요건 내일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은 좀 시간이 안 될 것 같네요. 그런데 이제 차트가 코스피 코스닥 지수하고 코스피 소형주 차트랑 다릅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지금 요것만 얘기할게요. 거래량이 엄청나게 늘어나죠. 개인들이 요번에 10월 달에 그리고 11월 달에 손절 많이 했어요. 10월 달에는 떨어진다고 손절하고 11월 달에는 반등 나온다고 개인들이 손절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왜냐면 또 떨어진다고. 또 떨어지기 전에 이거라도 챙겨야 되겠다 그러면서 반등 나올 때도 요번에 손절을 하더라고요. 제가 전문가면서 보통은 증시가 이렇게 급락을 하며 손절하시는 분들이, 개인들이, 저희 방 회원들 말고요, 일반 개인 투자자들 중에 손절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반등 나올 때도 손절하는 걸 내가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반등 나올 때도 손절하시는 분들 꽤 많더라고요. 왜요? 더 떨어질 거라고 개인들이 강하게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이게 문제였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제가 계속 강조드리거든요. 10월 30날 바닥 찍고 크게 빠진 적이 없어요. 소형주가. 이거예요. 코스닥 지수만 보시죠. 코스피에도 소형주 있잖아요. 이 보세요. 10월
이후에 이거 보시라니까요. 오늘 조금 이제 눌렸죠. 2% 정도. 코스닥은 3% 이상 하락했는데 코스피 소형주는 2%밖에 안 빠졌어요. 21선도 거의 안 깼죠. 어때요? 개인들은 계속해서 떨어질 거라 생각했는데 안 떨어지고 계속 붕 떠 있었어요. 게다가 저점까지 높이면서 살짝 올라가고 있죠. 앞에서 이렇게 큰 충격이 오면 지수가 급반등 이게 강하게 V자로 올라오기보다는 옆으로 돌리는 경우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그게 나오고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차트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요. 저점을 높이면 저점은 높여주는데 고점은 안 높아져요. 별로 안 높아져요. 그러면서 옆으로 쭉 횡보하면서 개인들을 헷갈리게 하죠. 근데 지금 이거 힘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아이고 캔들도 작고 반등도 세게 안 나오는데 뭐가 좋다는 거야? 이해가 안 가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간단한 거 하나만 얘기해 드릴게요. 거래량이 감소하면 주가는 같이 떨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맞죠? 이게 차트의 기본이잖아요. 근데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었는데 왜 얘는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까요? 지금도 이 추세 그대로 가고 있는데요. 오늘 음봉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난주하고 이번주 들어와서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이 거래량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개인들이 주식을 받아줬다고요? 지난주에 미중 무역협상 혹시라도 잘못될까봐 주식을 갖다가 던져버린 돈이 개인들이 1조 원이 넘는다잖아요. 지난주 5일 동안 개인들이 1조 원의 주식을 팔았대요. 신용도 안 늘어나요. 강조도 앞에서 많이 드렸었죠? 네. 이 돈은 누굴까요? 개인? 아니에요. 누굴까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누구겠어요? 개인들이 이렇게 용감해요? 누가 이렇게 돈을 많이 집어넣을까요? 절대로 개인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제 주가가 추가 급락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래요. 주식은 모르는 거예요. 세력이 차트를 뭐 갑자기 이렇게 날려버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양봉 하나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뭐 옆으로 좀 눕혔다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네, 이런 경우들도 많이 나오죠. 그런데 세력들이 확인 사살하려고 한번 꽝 때리고 바로 양봉 만들어서 올리는 경우도 있고 또 돌리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세력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니 뭐 세력이 진짜 정말 뭐 악랄한 세력이면 뭐 글쎄요. 네. 이런 거 거의 안 나오는데 세력이 악랄하면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주가가 이제 추가 급락할 거라고 이제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주가가 추가 급락 만약에 설령 그런 일은 거의 없겠지만 설령 그렇게 한다면 그거에 맞게 시장에서 대응을 하시면 돼요. 그 어려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크게 보면 결국엔 우상향으로 올라가니까요. 주가라는 게 들었다가 다시 놓고 가느냐 아니면 눌렀다가 원상복구 시키고 가느냐 둘 중 하나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차트는 이거예요. 차트 어렵게 보지 마세요. 보조지표 많이 보실 필요 사실 없어요. 차트는 올라갈 때 이렇게 둘 중 하나예요. 한번 수익 줬다가 없앴다가 다시 가든지 한번 손실 줬다가 원상복구 시켜주고 다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 두 개 중에 뭐가 좋을까요? 이게 좋으세요? 이게 좋으세요? 둘 다 싫으실 거예요. 왜? 손해나는 것도 싫고 수익 났던 거 사라지는 것도 싫으시겠죠. 네, 둘 다 간단합니다. 두 개 중에 뭐가 좋냐면 둘 다 똑같아요. 들었다 놓고 가는 거나 팠다가 올라갔다 가는 거나 기간이 거의 똑같습니다. 기분 차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루하루 지수를 맞추려고 노력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양봉 나온 다음에 음봉 나오고 다시 올라가는 거나 음봉 한두 개 나오고 다시 양봉 나오고 가는 거나 그게 그거란 얘기예요. 상관없는 거예요. 그건 파생하시는 분들은 좀 신경 써야 될 일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좋은 주식 매수해서 부자 되시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음 편안하게 지수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종목을 신경 쓰시면 돼요. 뭐 말로만 지수
신경 쓰지 말라고 하면 안 되겠죠. 제가 뭐 하나 보여드릴게요. 추가 급락을 너무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 보세요. 그 올해 주식하시면서 힘드셨던 게 이거는 이제 소형주고, 잠깐만요. 이제 코스닥 지수를 놓고 얘기를 해볼게요. 올해 그 미중 무역 전쟁이 이렇게 처음에 조정이 왔다가 6월 달에 이렇게 하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0월 달에 이렇게 이제 급락을 했거든요. 여기는 이제 6월에서 7월이고요. 여기가 이제 10월 달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좀 이때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근데 이때 급락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 드릴게요. 이때 급락했을 때 뭐가 문제였냐면,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한 번 더 설명을 더 이제 해드릴게요. 보세요. 조금 더 추가된 내용도 있어요. 네, 보시면 요거랑 같이 보시면 됩니다. 또 이게 지수가 이렇게 또 코스닥 지수 3%씩 급락하면 또 얘기를 한번 해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불안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분들 자, 들어보세요. 요때 여기에 왼쪽에 있는 게 뭐냐면 신용입니다. 네, 신용이 이렇게 급락했죠. 요게 여기랑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신용이 많이 늘었었죠. 작년에 신용 엄청나게 늘었었어요. 네. 여기에서 이게 왜 문제가 됐냐면, 지수는 안 올라가는데 여기 신용만 올라갔어요. 그래서 문제가 됐었어요. 다시 볼까요? 이게 뭐냐면 지수가 이렇게, 잠깐만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구나. 그죠? 지수가요, 처음에 이렇게 올라갈 때 신용이 이렇게 증가했었어요. 요까지예요. 근데 지수가 더 이상 못 갔죠. 근데 신용이 껐덕껐덕거리다 또 올라갔어요. 잘못됐죠. 지수가 올라갈 때 신용이 올라가는 건 정상인데, 지수가 더 못 올라가는데 신용이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4월 정도부터 언제까지요? 6월 12일까지. 4월 초부터, 예, 돌면이 어서오세요. 네. 4월 초부터 6월 12일까지 신용이 엄청나게 증가해요. 이때 유행했던, 이때 많이 갔던 주식이 뭘까요? 바이오하고 대북주죠. 그때 거기에서 급락이 나오면서 어떻게 됐냐면 신용이 급감합니다. 사람들이 대북주하고 바이오주에다가 베팅을 많이 했어요. 거기서 폭락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신용 반대 매매가 많이 나왔겠죠. 그래서 증시가 이렇게 급락한 거예요. 근데 보시면 지수가 반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신용이 늘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신용이 더 가파르게 증가합니다. 자, 여기에서 올라간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예, 맞아요. 그때 대북주들도 반등이 나왔고요. 바이오주들이 반등이 잠깐 나왔었어요. 9월달쯤에 지수가 회복이 되면서 그때 여기서 대북주하고 바이오주가 또 올라갑니다. 근데 개인들이, 제가 그때 잘 지켜봤는데 바이오주 올라오니까 개인들이 또 신용을 또 많이 쓰더라고.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좋아가지고. 수익 내시는 건 참 좋은 일들인데 또 신용이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급락했죠. 왜 그래요? 신용 반대 매매 당한 거예요. 또 어마어마하게 당했어요. 2008년도 10월 27일 이후에 신기록 세웠어요. 9월 달에 반대 매매 나온 돈이 800억 원인가 800억 원이었는데 10월 30일 하루 동안 나온 게 1000억 원이 넘어요. 하루 동안 나온 게 9월 달 전체보다 많았다는 얘기예요. 어마어마했었죠. 자,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지수가 이렇게 민감하게 또 빠지면 또 걱정들을 하세요. 뭐 중국 화해 얘기도 이제 해드렸지만 지수 보면서 또 이제 걱정하실 거라고요. 이 얘기 듣고 편하게 주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자, 이걸 왜 보여드렸냐면, 신용이 많이 쌓였기 때문에 급락했다는 거예요. 신용이 많이 쌓인 상태에서 지수가 급락하니까 반대 매매가 엄청나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수가 급락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신용이 많이 늘었나요? 요만큼밖에 안 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당겨서 보시면 끄트머리를 보세요. 신용이 지금 늘어요, 안 늘어요? 최근에 안 늘어요. 개인들이 무서워서 신용을 안 써요. 원래 용감한 분들이 지금 신용을 좀 많이 쓰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안 써요.
여러분들 대부분 안 쓰시겠죠, 그죠? 네. 안 씁니다. 왜요? 무서워서요. 신용이 크게 늘어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처럼 급락나, 이건 주식의 확률입니다. 네. 확률상 확률이 이거 앞에처럼 급락날 확률이 높겠습니까? 낮겠습니까? 낮아지겠죠. 그리고 자, 여기에서 올라갈 때 올라갔던 게 뭐가 문제였어요? 대북주하고 바이오주들이 문제였었어요. 그때 개인들이 거기 들어가서 신용을 갖다가 이제 넣으면서까지 무리하게 베팅을 했어요. 그때 바이오주하고 대북주들이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사실. 근데 여러분들 거꾸로 여쭤볼게요. 지금 대북주하고 바이오주가 많이 올라가 있습니까? 개인들이 그 종목들을 많이 붙잡고 있습니까? 아니지 않나요? 대북주하고 바이오주 말고 다른 거 지금 뭐 있어요? 대선주들이 지금 많이 움직이긴 합니다만 밑에서 열심히 이제 들었다 놨다 하면서 이제 움직이고 있지만 개인들이 대선주에 많이 들어가 있나요? 대북주 올라간 것처럼 그렇게 올라가 있습니까? 그것도 그렇게 지금 저기 하진 않지만 대북주하고 바이오주가 올해 좀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그거만큼 올라가 있는 개인들이 열광하고 있는 그렇게 많이 올라간 테마주가 아니면 무슨 뭐 그런 게 있나요? 없지 않습니까? 대북주 바이오주 자체도 지금 힘들어하고 있고요. 즉 신용도 많이 안 늘어나 있고 급락이 나오려면 신용이 많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개인들이 주식을 많이 들고 있어야 되는데 개인들이 주식을 안 사요. 세력들이 얼마든지 지수에다가 2%짜리 3%짜리 음봉을 더 추가해서 누를 수도 있습니다. 그건 세력 마음이니까 저도 100% 몰라요. 솔직히. 하지만 주식은 확률의 싸움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확률상 낮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미국이 중국 화웨이 회장 딸을 구속 잡은 것도 저는 압박하는 차원이라고 봐요.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면 빨리 압박을 빨리 더 잘해서 그냥 중국을 탈탈탈 털어서 그냥 미국이 빨리 그냥 바짝 그냥 그렇게 만들어놨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도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낮에도 좀 이제 주식이 급락하니까 힘드셨을 거고 오늘 밤에도 또 좀 마음이 안 좋으셨을 것 같아요. 술 같은 거 드시지 마세요. 지수가 급락했을 때 술 드시면 몸만 상하고 다음날 올바른 생각도 못 하세요. 술 드시지 마시고 편안하게 쉬시면 돼요. 이 또한 지나가고 금방 끝납니다. 그냥 경제만 주식하시는 분들은 경제만 생각하시면 참 좋은데 주식에는 뭐 문화 경제뿐만 아니고 뭐 사회 역사 무슨 뭐 다 들어가요. 그 중에 외교 안보 패권 다툼도 다 들어가기 때문에 왜냐면 다 돈 때문에 싸우거든요. 다 돈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여기 모든 게 다 섞여 있어서 좀 알아야 될 것도 많고 겪어야 될 것도 많은데 오늘 뭐 그런 기사가 하나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또한 지나갈 거니까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마음 쓰지 마세요. 추가 급락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설령 추가 급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이 또한 지나가요. 여러분들이 고생하신 것만큼 수익을 내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시려면 마음이 편안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한 번 더 해드리면 최근에 신용이 좀 늘어났거나 뭐 대북주나 바이오 같이 뭐 크게 올라간 게 있으면 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마음 편안하게 오늘 이제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최근에 뭐 지수가 이래도 오늘 올라온 종목들이 있어요. 최근에 뭐 11월 달에 보시면 자, 여기 신용은 이제 그만 보시고 11월 달에 이렇게 놓고 보면 잠시만요. 11월 달에 이렇게 11월 달에는 지수가 이제 천천히 좀 회복을 하고 있었죠. 가파르게 하기보다는 이제 천천히 회복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지수가 지금 특징이 뭐냐면 저점은 높이고 있는데 고점은 크게 높아지지 않아요. 세력들이 매집할 때 보통 이런 차트 나옵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개인들 눈치 못 채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차트들이 많이 나옵니다. 저점은 높이는데 고점은 안 높아집니다. 고점 높아지면 개인들이 알거든요. 그래서 자꾸 올라가면 개인들이 본전 근처 오면 때려버리니까 그렇게 안 올려줘요.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가끔씩 이런 음봉 나오면 개인들이 또 갖고 있는 걸 던지죠.
여기에서 어떤 종목들을 이제 공략하시면 좋냐면 이제 매수 맥점을 잘 노리시면 돼요. 제가 공방태 두째 날인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셋째 날인가요? 매수 녹화 방송 한번 보세요. 그 매수 맥점이 있는데 최근에 그 바닥 눌림목들을 공략하시면 훨씬 좋습니다. 바닥 눌림목이요. 그러니까 거래가 좀 없을 때 공략을 그러니까 좀 실력들이 되시면 거래가 없을 때 그 공략하면 좋은데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거래 없는 상태에서는 주식을 잘 볼 줄 모르셔서 약간 거래가 있는 상태에서 주식을 사시는 게 편하시긴 편하시거든요. 차트에서 그게 보이니까요. 그래서 뭐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이런 걸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뭐냐면 저희 방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수익 실현 당한 게 있는데 이런 것들 한번 공략을 한번 해보세요. 특히 누가 하시면 편하냐? 요거는 이제 매일매일 그 하루하루 이렇게 초단타 치는 게 아니고 스윙이나 중기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네. 뭐 그런 분들, 특히 직장인 분들이 하시면 참 좋은 게 있는데 우리 회원들도 좀 들어 계시죠? 네. 보시면 이런 것들 하시면 좋습니다. 덕성우인데 요게 그 재료가 있었어요. 요게 뭐 대선주 좀 재료가 있었죠, 그죠? 네. 저희 방에서 이제 공략을 했었는데 기존의 분들도 이제 네, 보유를 하신 종목이었고 여기에서 이렇게 공략을 했었거든요. 요즘에 차트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 잠깐만요. 네. 차트를 들었다 놨다 하면서 전형적인 눌림목이죠. 들었다 놨다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있는데 요게 61선이나 21선 위에서 만드는 경우도 있고 뭐 저기 약간 121선 밑에서 만드는 경우들도 있어요. 차트에 따라 틀린데 121선 위에서 만드는 경우도 있고 아래에서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차트가 보기에는 다를 수는 있어요.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저희 방에서 어디서 공략했냐면 요런 자리에서 공략했어요. 그 여기죠. 네. 여기서 공략해서 나중에 뭐 잠깐만요. 요런 자리에서 이제 매도 사인이 나갔는데 매수 맥점이 요런 데서 잡힙니다. 여기 잘 보시면 들었다 놨다 하면서 거래를 바짝 줄이는 자리가 있어요. 근데 거기를 잘 뭐 자세한 기법이니까 기법을 자세하게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고 무료 방송이니까 뭐 그런 기법까지 자세하게 공개할 수는 없지만 매수 맥점이 요런 자리에서 나옵니다. 거래를 많이 이제 줄이죠. 씨를 말린다고 하는데 그런 자리에서 나옵니다. 이게 잠깐만요. 요즘에는 그 제가 요거를 했는데 여기에서 들어갔거든요. 나중에 여기서 팝니다. 이게 회원들 문자 보낸 건데 이게 직장인분들이 좀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직장인분들 수익 내시기 힘드시죠. 네, 특히 뭐 하루 종일 HTS를 쳐다보고 있다고 해서 요즘에 뭐 단기 매매도 참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특히 누가 하시면 좋냐면 직장인분들이 이런 매매를 하면 좋습니다. 여기에서 사가지고 이게 11월 7일인데 사가지고 한 일주일 뒤에 팔았어요. 여기 보시면 보이시죠? 덕성우인데 8시 52분에 이게 추천이라고 합니다. 덕성우 없는 분 동시효과에서 매수하세요. 이게 왜 이렇게 아침에 9시 이전에 저때 이제 매수를 내냐면 저희 방에는 직장인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한 70% 80% 정도 되거든요. 네. 직장인분들은 9시 이후에는 뭐 회의 들어가고 뭐 이제 본격적인 업무 시작하면 전화 받기도 힘들고 눈치 보이지 않습니까? 주식하려면 그죠? 그래서 9시 업무 들어가시기 전에 어지간하면 사고 파실 수 있게 그 전에 업무 개시하기 전에 매수 매도 사인 걸 수 있게끔 저 시간대쯤에 이제 보통 추천을 많이 드려요. 물론 매도 사인도 저 시간에 많이 나가고요. 그래서 아침부터 수익 내고 아침부터 살 거 다 사놓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이렇게 매수 문자 나가 바로 이제 매도 문자 나가거든요. 그래서 시원하게 잘 팔고 이게 끝났어요. 수익은 한 60% 정도 났습니다. 65%? 68%. 네, 60%대 수익 났어요. 추천 나갈 때 중기라고 나가죠. 그러니까 직장인분들이나 직장인분이 아니시라 하더라도 단기 좋아하시는 분들도 지금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중기 위주의 전문가인데 제가 원래 중기 위주의 종목들을 추천하는데 매수 맥점만 잘 잡으시고 저게 대선주였거든요. 요즘에 레임덕이 오고 있죠. 지지율 보시면 레임덕 심상치 않잖아요. 지금. 그러면 대선주가 막 움직여요. 언제까지 움직일까요? 이거 대선주 할 줄 아는 분들은 좀 아실 수 있는데 그
가을하고 특히 1, 2월달 이때까지 대선주들이 또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설날이나 뭐 그런 게 껴있으면 그때까지 대선주들이 서로 들었다 놨다 하면서 대선주자들이 많으니까요. 여러 개의 종목들이 막 20% 30%씩 막 급등 나오고 탄력 대장주들은 상한가 나오고 그 다음날 추가 상승 나오면 50% 60%짜리 수익들 쉽게 날 수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직장인분들 돈 버시려고 단기 매매 막 이렇게 몰래 스마트폰으로 누르시면 힘드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우리 방 회원분들이 얼마 전에 하신 거예요. 지난달에 한 거죠, 그죠? 네. 뭐 한 달 아직 안 됐군요, 그죠? 이런 거 위주로 하시면 편안하게 하실 수 있어요. 요즘에 이제 시장이 지수가 옆으로 약간 횡보하면서 그 출렁출렁거리, 오늘은 좀 이제 하락을 했죠. 또 반등도 나오겠지만 지금처럼 지수가 횡보하고 약간 투심이 또 이렇게 흔들릴 때는 요렇게 재료가 있는 종목들 갖고 공략하시면 돼요. 이게 11월 달에 일반 개인 투자자들 막 반등 나오는데 주식 팔고 손절하고 막 이제 아우성 칠 때 우리는 재료 있는 것들을 공략해서 이런 것들로 수익을 냈었어요. 기존의 분들도 갖고 있는 종목이고 신규한 분들도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서 다 특히 직장인분들 편안하게 수익 내셨어요. 문자 보낸 거 보시라고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시면 되게 편해요. 뭐 가격대를 정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급등했으니까요. 11월 7일이 언제냐면 이때예요. 여기 상한가, 이게 상한가예요. 30%짜리. 이날 아침에 시초가에서 잡을 수 있었겠죠. 왜냐면 10분 전에 문자가 나왔습니다. 정확히 한 7, 8분 전이죠. 대략 10분 전쯤에 문자가 나왔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살 수 있었어요. 또 누구든지 쉽게 팔 수 있었고, 저희 방 회원분들 중에 특히 직장인분들, 초보분들이 수익을 이렇게 쉽게 내세요.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대신에 거래가 없을 때 그때 종목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으시고, 이건 이제 대선주였기 때문에 재료를 정확히 알고 있으시면 돼요. 대선주는 개인들이 혼자 못하세요. 왜냐면 좀 어려워요. 네, 후보들도 사람도 많고, 요즘엔 그 테마주들이 세력들이 얼마나 악랄해졌냐면 상한가가 30% 바뀌었거든요. 우리 회원들한테 오늘 이 얘기 해드리기로 했는데, 상한가가 옛날에 여러분들 15%일 때하고 30%일 때가 언제냐면 2015년 6월 달부터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 전에 상한가가 15%였죠. 지금 30%로 바뀌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테마주들이 올라가는 그 패턴이요, 많이 바뀌었어요. 아주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장중에 계속 쳐다보고 있는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대응하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직장인 분들은 그냥 회의 들어갔다 오면 회의 들어가기 전에 10% 20% 급등하다가 잠깐 30분 회의하고 나왔더니 다 없어지는 경우도 허다해요. 왜요? 세력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또 이게 수익 난 것도 다 놓쳤네, 또 팔아버리면 그 다음날 또 올라가요. 그 이제 직장인 분들 얼마나 또 일이 안 잡히겠어요. 열심히 일하셔야 되는데 힘드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하실 때는 스윙이나 중기 위주로 하시면 좋고, 재료를 정확하게 알고 공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방에서는 직장인분들이 이렇게 편하게 하고 계세요. 리딩할 때 뭐 초보분들 다 이제 생각하고, 이제 뭐 우리 회원들 다 성향 생각해서 종목도 추천하고 리딩도 하는데, 직장인분들이 편하면, 사고 파는 게 직장인분들이 편하시면 다 편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목들은 지금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시장 자체가 많이 눌려 있었고, 지금 이제 코스피 코스닥 지수를 잠깐 보여드리면 9시 다 돼가죠. 네, 마무리 이제 짓게요. 코스피 지수가, 코스닥 지수가 계속 올라갔으면 여러분들 지금 아마 큰일 났을 거예요. 왜요? 지수가 급등하면 여러분들 종목들이 다 그냥 그 자리에서 날라버리거든요.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종목들은 안 가요. 개인들이 많이 버리고 개인들이 관심도 없는 그런 종목들에서 주도주가 나와요.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주식 중에 주도주가 나올 수도 있지만, 앞으로 외국인이 많이 살 주식에서, 산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많이 살 주식이 그게 주도주가 되거든요. 근데 개인들은 그런 걸 잘 모르시지 않습니까? 오로지 요즘에 계속 바이오나 이런 것들 위주로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뭐 그쪽에서도 뭐 추가 상승이, 뭐 재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지요. 기업의 가치가 좋다면은. 하지만 그거 말고도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까 대북주라든가 바이오주들은 개인들이 많이 물려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말 기업의 가치가 좋고 좋은 것들은 올라올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개인들이 너무 많이 갖고 있는 주식들은요,
기업의 가치가 좋아도 오랜 시간이 걸려야 올라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이 바로 안 가고 이렇게 살짝 눌려줬을 때 누군가는 지금 열심히 이렇게 열심히가 아니에요. 정말 겁날 정도로 누군가는 막 땡기고 있어요. 엄청나게 사고 있잖아요. 근데 개인들이 여기서 주식을 엄청나게 팔았다니까요. 무서워서. 단순한 두려움 때문에요. 여러분들은 여기 이제 문자 덕성호 이런 걸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편안하게 매매하시면 60%, 70%, 최소한 30%, 50%짜리 이런 수익들이 아주 편안하게 나실 수 있어요. 네, 뭐 대표적인 게 지금은 대손주입니다. 네, 대손주는 시장이 좀 이렇게 흔들리고 투심이 어려울 때 또 그때 또 좀 올라가는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이제 드린 말씀들을 정리를 쭉 해드리면 오늘 이제 미국 증시, 오늘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을 기억하시면 돼요. 중국의 화웨이 회장 딸을 지금 미국에서 이제 체포를 해서 구속을 이제 한다고 하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네, 증시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 문제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 중국을 압박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빨리 요거를 미중 무역 협상 이제 했죠. 빨리 압박해서 중국이 미국한테 모든 거를 약속을 지키면 네, 실제 약속을 이행하면 증시는 폭등이 나올 겁니다. 어정쩡하게 협상을 마무리 지면 나중에 중국은 반드시 문제를 일으켜요. 그 중국이 미국도 잘 알겠죠. 확실하게 지금 매듭을 지려고 하는 거니까 미국 보고 그냥 더 잘하라고 하세요. 네, 이게 잘하는 거예요.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나중에 또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또 조정받으면 그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지금 확실하게 중국이 지금 미국이 잘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빨리 조정이 끝나서 여러분들 좀 웃는 모습들을 좀 많이 빨리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그렇게 미중 패권 다툼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 또한 지나가고 다 끝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무역 협상은 반드시 출구 전략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때는 이제 전 세계 증시가 폭등이 나오겠죠. 지금은 전 세계 증시가 바닥을 지나는 중이고 세력들이 마지막으로 매집을 하는 이제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보고 계신 이제 코스피 지수에서도 대량 거래량이 지금 늘어나면서 누군가가 주식을 사고 있고요. 그리고 소형주에서도 누군가가 주식을 잔뜩 사고 있어요. 네, 그걸 이제 보시면 되겠고 한 번 더 보여드릴까요? 네, 이거 소형주죠? 네, 더 많이 사고 있어요. 엄청나게 사고 있습니다. 네, 이걸 확인하시면 되겠고 6월 추가 급락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 만약에 조금 하락하면 그거에 맞게 대응하시면 돼요. 달라질 거 없습니다. 아까 이제 추가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낮은 근거를 신용잔고가 급감한 것과 그리고 앞에서 이제 개인들이 대북주라든가 바이오주들을 많이 이제 했었는데 지금은 그 종목들이 많이 그때 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떠 있지가 않고요. 지금은 이제 많이 눌려 있어요. 네, 그리고 그거를 대체할 정도의 크게 올라온 테마주도 사실 지금은 별로 없어요. 네,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인들이 뭐 주식을 많이 사지도 않고요. 개인들을 털어내기 위해서 조정이 들어오는 건데 더 이상 개인들이 털릴 주식이 많이 남아있지가 않아요. 개인들은 이미 주식을 살 의욕을 잃어버렸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세력들이 조정이 끝난 것 같은데 왜 자꾸 이렇게 후려칠까? 왜 이렇게 후려칠까요? 내일 더 자세히 얘기 드릴게요. 간단하게 먼저 얘기해 드리면 물량을 뺏었는데 나중에 눈치 빠른 개미들이 또 따라 붙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못 따라 붙게 하려고 완전히 입맛 사라지게 만드는 겁니다. 다시는 한동안 3개월, 6개월 이상 못 들어오게 하려고 아주 확실하게 그냥 바보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정신적 충격 제대로 받게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 가난해지지 않고 부자가 되시려면 멘탈이 강해지셔야 돼요. 멘탈이 강해질 수 있는 건요, 이렇게 급 나갔을 때 그냥 여러분들 조금 인내하시고 좋은 종목을 보유해서 수익을 내시면 멘탈이 자꾸 강해져요. 어떤 기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자꾸 매매를 통해서 손실을 회복하고 수익을 내려고 하시면 하실수록 여러분들 가난해집니다. 그러니까 제발 그것만큼 여러분들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황을 불편하게 보지 마시고 편안하게 보시고 오늘 밤 편안하게 주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직장인분들, 단기 매매가 잘 안 되시는 분들, 뭐 단기건 뭐건 간에 뭐 중기건 뭐 스윙이건
본인이 뭔가 지금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여기 우리 회원들 덕성우 하는 거 이렇게 보여드렸죠. 이렇게 하시면 수익들을 편안하게 많이 내실 수 있습니다. 손절가 없이도 목표가 없이도 편안하게 60% 50%짜리 수익을 내실 수 있어요. 재료가 좋고 지금 또 재료가 또 나오면 잘 붙습니다. 이 얘기는 내일 더 상세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9시인데 여기까지 오늘 방송을 네, 마치도록 하고요. 네네. 시간이 좀 빨리 지난 것 같죠? 네네. 자, 아무튼 이제 여러분들 내일 저녁 8시에도 저녁 방송을 진행하니까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금요일인데 너무 저희 걱정들 하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푹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잘 대응들 하세요. 네, 이 또한 지나가고 여러분들 올 한 해 고생하셨던 거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초에 큰 수익으로 반드시 보상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좋은 생각하세요. 그러나 자꾸 좋은 생각하시면 나중에 좋은 일들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여러분들 계좌에도 꽃피고 새가 지저귀는 그런 봄날이 반드시 오실 거예요. 그러려면 지금 잘 이겨내셔야 돼요. 네, 내일 저녁 8시에 또 뵐게요. 네, 우리 방 회원분들은 내일 아침 9시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검승부였습니다. 여러분들 편안하게 주무시고요. 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